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수확을 앞둔 벼가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수확량이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시의회를 중심으로 지자체 조례안부터 개정하자는 논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PC방이 식품위생의 사각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PC방 상당수가 휴게음식점 허가 없이 음식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춘천 푸드아트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3일간 열립니다. 날짜별로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며 40여 종의 음식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수확을 앞둔 벼가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수확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기를 앞둔 고흥의 한 농경지. 고개를 숙인 벼를 자세히 보니 까맣게 얼룩이 져 있습니다. 태풍 쏠릭이 몰고 온 강풍으로 인해 변색이 피해를 당한 겁니다. 까맣게 변한 벼를 보는 농민들의 마음도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안타깝죠. 나락도 잘 되고 있었는데 막판에 이렇게 문고병 그런 것이 와가지고 이 상태에서 심각해지면은 한 예년에 비해서 한 1, 20% 정도? 변색이 현상은 태풍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풍을 맞은 잎과 나달이 마찰을 일으켜 상처를 입게 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검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태풍 발생 시기가 예년보다 빨라 이례적으로 변색이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호남 지역을 통과했던 역대 태풍들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발생한 것과 달리 올해는 8월 중하순에 북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태풍 강도는 그렇게 세진 않았지만 시기가 거의 추수기 무렵하고 겹쳐가지고 약간 좀 피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올해 태풍은 강우량까지 적어 일부 벼에서는 이삭이 하얗게 말라버리는 백수 현상까지 같이 나타났습니다. 고흥군은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농작물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000여 헥타 정도 집계가 됐는데 피해액은 최소한 5억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봅니다만은 피해 관련해가지고 정밀 조사를 해서 국도비와 군비 매칭 보조금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지만 현행제도상 보상금액에는 한계가 있어 농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고흥군이 공공업무에 드론을 도입해 새로운 시장 수요를 창출하는 드론 공공서비스 수요 분야 실증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전남 테크노파크 우주항공 첨단소재센터와 함께 공공서비스 수요 분야인 산림 모니터링과 재난대응, 양식장 예찰과 조난자 구조, 연륙 연도교 기반시설 점검과 실종자 수색 등 모두 4개 분야에 대해 올 연말까지 드론 공공서비스 수요를 실증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또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들에 최대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기술과 운영 지침은 오는 11월 시연회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상수도 확충 사업에 국비 1,517억 원을 확보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과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에 투자합니다. 전라남도의 이 같은 국비 예산 확보는 올해 상수도 예산액 843억 원보다 674억 원이 증액된 3개 분야 사업이며 세부 사업별로 상수도 시설 확충과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노후 상수도 정비 등의 사업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대해 도서지역의 식순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고 지원을 건의한 결과라며 지역 내 물 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남도가 내년도 도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과 정책 지원을 위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과 전남도는 오늘 도청에서 이해찬 대표와 지역 국회의원, 김영록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4건의 정책지원 건의사업과 37건의 예산지원 건의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전남도와 지역위원회는 지역 현안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 지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자체 조례는 그 명칭부터 명확하지 않은데요. 불완전한 조례부터 대대적으로 손보자는 움직임이 의회에서 일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건의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01년과 2003년 그리고 5년 전인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라. 이처럼 정치권을 향해 여순사건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지난 4월 제정된 시 조례는 여순사건이란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합니다. 일부 단체의 반대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발의 당시 명칭과 내용이 수정됐고 평화공원 조성 같은 핵심 사업도 삭제된 겁니다. 실제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그 밑바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례의 명칭 등의 여순사건을 명시하고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도 넓혔습니다. 조례의 필요성을 놓고도 찬반이 엇갈렸던 과거와는 달리 모든 시의원이 개정안 발의에 찬성했다는 점 역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순사건이라는 단위라는 때 명확성이 가미된 지역의 이제 그 아픔을 치유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발의된 지 4년 만에 제 모습을 찾게 될 여순사건 조례안은 다음 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요즘 PC방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식당 못지않게 다양한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음식점에 준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다고 합니다. 윤수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며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점심시간이 되자 그 자리에서 라면이나 볶음밥 등을 주문해 끼니를 해결합니다. 저녁시간 또 다른 PC방. 컵라면은 물론 함박스테이크 등 다양한 음식들을 팔고 있습니다. 메뉴도 음식점에 버금가는 정도입니다. 경기세 인건비에 나가보면 많이 안 맞죠. 마이너스가 나죠. 네, 과자 같은 걸, 음료수 같은 걸 팔아줘야. 그러나 PC방에서 음식을 팔 경우는 휴게 음식업으로 추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컵라면, 과자류 등 물을 부어주거나 봉지만 개봉하는 간단한 식품은 상관없지만 휴게 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종업원은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 위생 절차가 강화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는 PC방 업주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 PC방 중에 하나라도 등록돼 있는 데가 있냐고요. 목포시의 경우 등록된 PC방은 150여 개. 휴게 음식점으로 허가받은 곳은 20여 곳에 불과합니다. 보건증이랑 이런. 그러나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뭐 단속을 나오거나 위생 점검을 나오거나 이런 적은 있나요? 그건 없어요.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이 식품 위생의 사각지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진입니다. 순천 푸드아트 페스티벌이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오는 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축제는 순천 중앙사거리 일대에서 날짜별로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축제 기간에 파페라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지며 닭구이와 국밥 등 7곳의 권역별 음식과 주전부리 음식 40종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한편 코레일 전남본부는 테마열차를 운행해 500명이 넘는 철도 관광객이 푸드아트 페스티벌을 즐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여수 국동 소경도 앞 선착장에서 5톤급 화물차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운전자 42살 백모 씨는 차량이 추락하기 전에 탈출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화물차가 배에서 하차하다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34기 신임 해양경찰 교육생들이 오늘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졸업한 신임 경찰들은 지난해 12월 입교해 지난 6월 조기 임용된 바 있습니다. 해경은 지난 1953년 해양경찰이 창설한 이래 역대 최대 인원인 465명이 졸업했다며
해양경찰 조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순천시의 대표 특산품인 나간배가 대만으로 수출됩니다. 순천 나간배 영농조합법인은 대만 수출을 위해 올해 첫 수확한 나간배 27톤에 대한 컨테이너 선적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출한 신고배는 박스당 5kg 규격으로 포장돼 대만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됩니다. 순천시는 이번 나간배 수출로 내수시장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자체가 물가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단속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이달 말까지를 물가 안정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과일과 소고기 등 30여 가지의 명절 성수품을 대상으로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조사합니다. 또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유통업체의 담합 행위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2019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에 5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 마을 만들기 분야에 옥룡면 남정마을 등 5개 지구가 선정돼 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문화와 복지, 경관 생태 분야를 중심으로 마을의 경관 개선과 생태 보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민선 7기 첫 읍면 순방을 통해 고흥 새로운 미래를 날다라는 비전을 군민들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지난달 20일 복례면을 시작으로 최근 마무리된 읍면 순방에서 변화와 개혁을 통한 새로운 고흥 발전과 군민 하나되기 운동 추진, 민주적 방식에 의한 민의소통 행정 실현 등의 군정 기조와 역점 시책을 강조했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사전 지정 방식이 아닌 열린 대화를 통해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고 과거 평균치보다 4배가량 많은 32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며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